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YBM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는 날이었죠.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시험장에서 여러분 잘 갔다 오셨나요? 지금 답들 맞춰보시고 좀 틀린 것들이 있어서 속상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그것을 잘 교훈 삼아 앞으로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 스피드토익 가족 여러분과 우리 YBM 클래스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토익을 해서 여러분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시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시험은 LC가 파트 1은 과거 시험보다는 약간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는 계속 유지가 되었어요. 이번에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 중에서 캐너피, 차양막, 텐트 밑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캐너피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것들이 이제 창턱을 윈도셀 이런데 윈도셀에 식물이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시험장에서 이번에 대신고에서 봤는데요. 종로에서. 근데 이 파트 2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기 남자가 PKT 발음 들어가는 것들을 너무 빨리 말하면서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답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좀 특이한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이 약간 어렵다고 느낄 것 같았습니다. 파트 3, 4 역시나 좋은 면들이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학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역시나 최근 시험 중에서 중요한 추세 중에 하나는 인터넷 관련 어휘가 많다는 거예요. 스크롤 업 이런 것들이 파트 2에서 등장했다는 게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답이었지만 스크롤 업 해달라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좀 나왔지만 요즘은 그냥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시대를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웹페이지와 이메일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문제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 추세에 맞춰서 하시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에서 제 생각에는 저번 5월 9일 시험은 좀 어려웠죠. 그런데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원 수강생분들은 지금 900점 넘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려워서 오히려 점수를 좀 잘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맞춤 평균 개수를 성적표 나오잖아요. 저는 성적표 개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올해에는 평균적으로 쉬운 달에는 평균 맞추는 개수가 RC에서 70에서 71 정도 되는데요. 근데 저 지번 시험은 한 41, 48 요게 평균 시험. 그러니까 반 정도를 틀렸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오늘 시험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60문제 정도는 맞추고 평균적으로 60에서 65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나와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작은 실수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시험을 특징을 짓자면 명사들의 반란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명사들인데 얘가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저도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서 우리 수강생분들이랑 만나서 몇 명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900점 막 넘은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시험장에서 그게 너무 고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것들이 뭔지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요 구분이 잘 안 되면은 시험장에서 나중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명사는 역시나 사람 명사인지 사물 명사인지 그 뜻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단수자리인지 복수자리인지 그리고 복합 명사가 이번에 좀 골머리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명사 중에서도 변수들 복잡하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올해에서 variety라는 게 나왔죠. variety가 원래 가산명사로 종류란 뜻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불가산명사로 다양성도 되죠. 근데 이번에는 스테이크 소스를 약간 새로 개발해서 기존에 있는 거와 변화를 주었다 해서 variations on 해서 variation, delicious variation on 이렇게 나왔었어요. 제가 아침에 안 그래도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어요. 아침에 저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반가웠었는데 어려웠죠. 여러분이 이 뒷부분에서 이 어휘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7에서 결국에는 어휘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어요. 이번 시험은 지난 시험보다 파트 7 길이가 좀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 나중에 몇 문제는 어휘에서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지문 중에서 기억이 나시는 게 있다면 보상 판매하는 거 있죠. 컴퓨터. 자기 쓰던 컴퓨터를 보상 판매를 받기 위해서 컴퓨터에 자기 모델 번호를 넣으면 그쪽에서 얼마인지 알려주고 그걸 우편으로 보내면 거기서 상품카드,
기프트카 선물 카드를 주는데 그걸 다른 말로 크레딧이라고 그럴 수가 있죠. 옛날에 스토어 크레딧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우리나라 문제집에는 뭐 상품권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크레딧은 그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마일리지예요. 근데 기프트카드가 잘 읽어보면 그 가게나 그 가게의 지점들에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크레딧이라고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특별히 맨 마지막 문제 아예 못 푸신 분들도 있죠. 근데 항상 시험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 수가 있는데 마지막 문제에서도 어떤 표가 나와서 세미나들 참석하는데 소상공인도 참석하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아래에 있고 위에 있는 게 이제 세미나 4개가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문제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한 명은 보통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기 고객들의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명도 굉장히 바쁘다라는 말을 해서 헥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작년에도 한번 이게 세븐에서 매우 중요한 적이 있었고 제가 적중을 했는데 제가 원래 미국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15년 동안 미국에 살았는데 I went to a school called Amherst College. 에머스트라는 대학을 다녔는데 신입생할 때 오리엔테이션 때 제 룸메이트가 이러더라고. 헥틱하다. 이 헥틱이 되게 분주하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참고로 말했더니 시험에서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세븐에서 헥틱이 바쁘다는 말이니까 마지막에 두 명의 공통점은 둘 다 바쁘다. 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결국에는 세븐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속도가 좀 붙게 나면 표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3가지 특징으로 알려드린다면 첫 번째 명사들이 반란했다. 두 번째 변수들이 좀 있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 7 결국 어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것들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alright. 자, 이걸 지우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나왔던 것 중에서 중요한 명사들. 자, supply. 자, supply는 이번에 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supply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summary가 요약이죠. purchase가 구매. 자, 그리고 protection. 이게 보호라는 명사인데 복합명사로 나오고 summary가 요약해주다. usage가 있어요. usage는 원래 잘 안 쓰는 말인데 사용량이나 용도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용량이나 용도. 그래서 농업용수 사용량 이렇게. 그리고 variation. 그렇죠? 이거 자꾸만 들으면 속상하죠. 틀리신 분들. 아슬아슬하게 틀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실력이니까 여러분이 다음번에는 안 틀리도록 조심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어휘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공통점은 시험에서 이런 건 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적이 없지만 많이 쓰이는 말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실제 미국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씩 어휘를 늘려가야 되는데 아주 엄청 어려운 어휘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아는 어휘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요즘 시험의 가장 큰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같이 해주니까 계속 적중을 하는 거죠. 저번 달에 extent, 그전 달에 intent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에 나오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거를 주목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에 계셔서 혼자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독해지문 같은 거 읽을 때 여기서 약간 생소한데 좀 많이 쓰는 것 같은 표현들만 알아두겠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어휘집을 사갖고 보면 그냥 시험에 나왔던 것만 보기 때문에 초급자는 그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수가 중급에서 좀 올라가서 8,900점대를 치려면 이런 어휘들을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 강의를 학원에서 듣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대학교, 큰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요즘 변화하는 토익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뭐 그 사람 이제 신문을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질문이 들어올 걸 예상을 못해서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말해갖고 막 웃은 적이 있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휘를 늘리려면 영어 잘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 새로운 어휘들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서플라이가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서플라이가 공급하다, 제공하다 이런 말로 삼형식도 되고 사형식도 돼요. 자, 사형식이 뭔지 잘 모르시면 이번에 YBM 클래스에서 제가 600, 700강의를 위해서 ETS 공식 문제에 관한 그런 강의들을 제공을 할 예정인데 그 준비 다 되면 그걸 들을 수 있고 제가 거기서 스피드 토익 990 위한 그런 강의가 이미 있죠. 그래서 그런 강의들도 잘 들으시면 지방에서는 가능하고요. 서울에 계시면 학원에 오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자, supply가 공급하다, 제공하다는 뜻인데 얘는 가산명사로 용품이에요. 불가산명사일 때 공급이나 공급량이고요. 사무용품을 office supply 이렇게 말하죠. 복수로 office supplies래요. 시험에서 LC 할 때도 가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grocery store 같은 거 빼고는 office supply store가 돼요. 그래서 office supply가 사무용품이고 우리가 학용품은 school supply라고 그러고요. 클리닝 서플라이가 청소용품입니다.
자, 이제 시험에 똑같은 거는 여기서 방송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클리닝 서플라이라고 그냥 말을 했어요. 청소용품, 그리고 머스트라는 조동사가 나옵니다. 수일치 안 시켜도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승인되어야 된다는 내용 같은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넣어야 될까? 우리가 purchase하고 purchase 중에서 복합명사. 물론 그때 여러분 이것도 있었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맨 처음에 파본 검사라고 할 때 문제 푸다가 이거 늘 뻔했어요. 그런데 구매된 용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한정사 없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가산명사 단수라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단수는 영어 문장에서는 반드시 한정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서플라이가 가산명사인데 만약에 얘 혼자 명사 쓰면 여기 한정사 어나 더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purchase를 여기다 넣는다고 쳐요. 그럼 이게 복합명사가 되는데 purchase도 가산명사라면 여기 한정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한정사가 없기 때문에 복수를 써야 돼서 정답이 B가 됩니다. purchases. 그래서 사무용품 구매들은 반드시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복수 자리가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는 왜 그러냐 하면 purchase가 불가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purchase라는 단어는 가산명사도 되고 불가산명사도 되는데 개념을 빌릴 때는 불가산이에요. 그래서 proof of purchase가 영수증이죠. 구매의 증거. 오케이? 그럴 때는 purchase가 불가산인데 구매를 하다 할 때는 가산으로 어 같은 게 있어요. make a purchase. 익숙하잖아. 그래서 purchases 이렇게 복수를 해야 돼. 왜냐하면 왜 사무용품 살 때 매번 살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수를 써야 되니까 이거 아깝게 틀리신 분도 있으니까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새로운 어휘보다 이미 아는 건데 그 변수에 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그래서 이 문제도 초반에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었고 자, 분사형용사 항상 거의 매달 출제가 되고 있죠. 아주 클래식한 내용들이에요. 디테일드가 자세한이라는 분사형용사로 분사형용사란 우리가 보통 분사라는 게 뭐예요? fry라는 게 튀기다인데 이렇게 되면 과거 분사로 튀겨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talented 이거는 그냥 재능이 있는 데라는 뜻이에요. 생긴 거는 분사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를 생긴 것만 분사 같은 분사형용사라고 해요. 얘는 설명된이란 말이 돼야 되는데 디테일이 설명하다니까 근데 이건 자세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좀 더 자세한 설명 이렇게. 자, promise가 약속하다는데 ing 붙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약속하는 이래야 되죠. 근데 얘는 그냥 전도 유망한 장래성 있는 이래서 프로젝트가 꽤 장래성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6에 나오고 5에서 얘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분사형용사는 몇 개 안 돼요. 한 4, 50개. 4, 50개. 오케이? 아주 유명한 건 15개 정도인데 이런 것도 아주 유명한 거로 제 어휘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료실에 가시면 거기 써 있으니까 그 명단 꼭 아시고 가셔야 되겠죠. 이건 뭐 거저 먹는 문제인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분사형용사라는 겁니다. 분사 모양을 한 형용사. 자, 이번에 형용사 부사 어휘에서는 뭐 아주 유명한 것들이 나왔어요. historically significant 하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앞에 부사 넣는 건데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 어휘 문제였고요. 자, eagerly await가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하는데 얘가 이제 7년 전에도 내고 그래요. 원래 eagerly await라는 말은요. 성경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잖아요. 서양 문화가. 그래서 서양 문화가 기독교하고 플라톤 요 두 개를 기반으로 하는데 원래 성경책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올 거라고 지금 2000년 기다리고 있어 다. 그런데 그때 학수고대 할 때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성경책에서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그래서 이제 토익 만드는 분들이 혹시 기독교인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만드는 그 부분인데요. 이거 요즘 계속 내고 있죠. 자, 여러분 저번 달에 이거 다음에 eagerness가 있었어요. 갈망. 그래놓고 어쩌고저쩌고 말한 다음에 투부정사 뒤에 넣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한 갈망. 이거 투부정사. 이거가 투부정사 쓰고 eagerness 투부정사 쓰는데 요번엔 eagerly 부사 어휘로 eagerly awaiting 또는 anticipate가 기대하다 해서 학수고대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 이것도 클래식 어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요즘 떴죠. 요즘 시험에서 보면 좋아하는 어휘가 있으면 그 어근은 유지하면서 조금씩 변하면서 다른 거 내고 있으니까 강사님들도 이거 듣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학생분들이 웃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seasonal fruit가 계절 과일이죠. 이게 계절 과일, 계절 음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절 음식점이 유행이잖아. 근데 계절 과일들에서 이렇게 써요. seasonal worker 하면 계절 노동자. 저 스키 강사 같은 거. 그걸 seasonal worker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variation이 많죠. 예를 들어서 seasoned 이렇게 되면 경험이 많은요. seasoned teacher, 경험이 많은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alright, 자, 그 다음에 동사 어휘는 이제 submit가 제출하다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서밋하면은 다큐멘트 같은 거를 낸다, 이렇게 서류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험에서 근무된 시간을 제출하다. 사실 근무된 시간은 기록하거나 보고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좀 프리하게, 좀 넉넉하게 봐서 제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보기에서 서밋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답이 서밋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hesitate는 일형식 동사인데 투부정사 부사적으로 나와서 뭐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페이스북에서 우리 배동희 연구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 제가 hesitate 같은 것은 일형식인데 투부정사 많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전에. 근데 hesitate 투부정사 이게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 어디 나올까요? LC하거나 편지 같은 데에 써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번에 뭐 나올지 궁금하시면 LC 지문에 시험에 나왔던 거나 아니면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에서 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읽어가면서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수박 겉핥기식이지 않고. 그러면 이런 건 뭐 쉽게 맞출 수가 있죠. 이번 시험은 좀 쉬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alright. 자, impact 아주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거는 저번 달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좀 쉬어갈 줄 알았어요. 자, impact of 이러면 글로벌 워밍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 그리고 온이 어디에 대한 sea lions, 이게 바다사자에 대한 이런 내용은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내가 만든 거고요. 지구 온난화가 바다사자에게 끼치는 영향할 때 온을 쓴단 말이에요. 어디 위에다가 할 때, 어디 표면에다가 할 때 온을 쓰거든요. have an influence on, have an impact on, have an effect on 하면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로 시험에서 아주 유명했었죠. 언제?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제가 그래서 2002년에 우리나라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2년 과정을 한 다음에 할머니가 편찮아서 잠깐 휴학하러 왔다가 YBM에 갑자기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 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2년 하다가 지금 14년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때 제가 처음 토익 강사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요즘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배우시는 분들 301호 식구 여러분은 제대로 공부하면 전부 그냥 복습 퀴즈 같이 시험장에서 하고 나와요. 근데 실수를 하세요, 좀 간혹 게다가. 자, 그런데 이펙트가 저번 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임팩트로 가면서 얘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다음 달에도 그럴 것 같은 거죠. 그건 뭐 거의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12년에도 또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 2015년, 6년에는 또 그 나름의 또 다른 추세들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게 좀 복잡합니다. 생각하다 보면. 자, 제가 여기서 이 영향이라는 말이 다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influence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되고 사면서 동사가 되는데 영향을 끼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어는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impact는 얘도 충격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얘는 충격이라는 뜻인데 얘도 사명식이나 명사예요. 그래서 충격. 그런데 얘도 영향을 크게 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팩트는 어떤 사람에게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하다, 그러면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그게 바로 impression이에요. impression. 자, 그래서 impression은 누구에게 인상을 심어주는 건데 impress하다. impression하고 impact가 둘 다 오래가는 인상에서 lasting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어요. lasting impression이 오래가는 인상. 그쵸? lasting이 또 오래 나왔죠. 이것도 역시나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중요하게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시 출제가 됩니다. 오래가는 인상을 lasting impression 또는 impact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얘는 impression은 influence하고 달라요. 근데 요 semantic field라고 해서 의미의 영역이라고 제가 강의해 드리는 건데 요 부분이 이제 influence는 다르지만 impact와 같습니다. semantic field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sema가 원래 의미란 뜻인데 해석학에서 semantic field 하면 그 상징이 가지는 의미의 영역이에요. 그건 제가 신학 해석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를 토익에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펙트가 있어요. 이펙트가 효과라고 알고 있죠. 원래 원인과 결과할 때 cause and effect 이렇게 말을 해요. 과학 시간에. 근데 이펙트는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할 때도 쓸 수가 있는데 이펙트는 동사로는 잘 안 써요, 이제는.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고요. 동사로는 학구적일 때만 쓰고요. 자, 이펙트 S 붙이면 얘가 뭐가 똑같냐면 belonging하고 똑같아요. 개인 소진품. 그래서 personal effects 하면 belongings.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possessions. 이런 것들로 가기 때문에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원래 지금처럼 impact, influence, effect가 계속해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온이 같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영향을 끼칠 때는 거기에 닿으니까. 자, 온이 어디 닿을 때 쓰는 말인데 effect, impact는 영향을 어디에 직접 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이 의미의 변화에 대해서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봐 볼게요. visual impact란 말이 있어요. visual impact. 그럼 visual impact란 말이 있는데 이거랑 visual effect하고 뭐가 다를까? 자, visual effect는 이게 시각 효과야.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나온 시각 효과 있죠. 왜 나이트 가면 시각 효과 있죠. 불 왔다 갔다 하면 막 떨리면서 이런 게 visual effect예요. 오케이? 그런데 visual impact는 그 사람에게 주는 시각적인 큰 감동 이런 거를 visual impact. 그러니까 저는 다르죠. 그래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것들을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impact하고 influence는 사무식 동사가 된다.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죠. 요번에 이게 답이고 저번 달에 이게 답이고 다음 달에는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의 파생에 대해서 알고 실제로 실력을 키워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alright. 자, experimental이라는 형용사가 출제가 됩니다. experimental barrier가 2001년에 나옵니다. 자, 실험적 장벽. 말도 이상한 그런 지문이었어요. 소나무 숲을 내무부에서 산림청에서 심었는데 그래서 산불이 퍼지는 것에 대한 실험적 장벽으로 해서 experimental barrier에서 야, 이거 되게 웃기는 문제다 이랬는데 요번에 또 이거를 냅니다. 처음으로. 이게 14년 만입니다. experimental. 자, 그때 experiment라는 말도 with랑 쓰는 거 수업 시간에 저번 주에 저녁에 했었는데요. experiment with는 무엇을 가지고 실험하다라는 말인데 일형식이에요. 일형식이니까 일형식은 과거분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요번에 experimented 과거분사를 거기다 넣었다면 그거는 일형식이라서 그렇게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동사 형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형용사 자리였는데 자, 일형식 동사는 과거분사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토익 처음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처음 하는 분은 지루해서 여기까지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I fry a chicken 하면 이제 fry가 튀기다라는 동사죠. 내가 치킨을 튀기다. 그럼 요걸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요 목적어 대상을 앞으로 뺀 다음에 치킨이 is fried 이렇게 되면 얘가 튀겨졌다 이러면 튀겨진 해서 요런 거를 과거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킨이 튀겨진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fry를 사명식이라고 그러고 목적어라고 그러는데 목적어가 있으면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된이라는 표현이 성립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chicken is fried 하면 치킨이 튀겨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chicken flies 얘는 일형식이야. 날다. 치킨이 날다. 그럼 치킨 혼자 나는 겁니다. 대상이 없어요. 그거는 날려진 이렇게 말을 못하고요. 그냥 is flying 이렇게 ing 형태밖에 없어서 이거 현재분사라고 그래요. 날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형식 동사는 과거분사가 없죠. 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experiment는 일형식이었기 때문에 과거분사가 없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에서도 experimental 형용사 형태만 남겨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지만 해석하려면 좀 어려웠죠. 우리가 해석도 잘 해야 되지만 해석은 오히려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조금 의미를 좀 영역을 넓게 가지면서 해석을 좀 너그럽게 해줘야 돼요. 자, numerous, various, several, multiple 얘네들 4개 아주 중요한 거고 작년에도 매우 큰 활약을 했고 요번에도 이게 제거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several이 한번 답이었죠. 근데 얘네들은 복수랑 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봉사인데 자기 가족들 몇 명한테 실험자마 옷을 제봉해 주다가 이제 재봉사가 됐다 뭐 이상한 그런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자, numerous, various, several, multiple이 복수랑 쓴다. 우리가 제가 세멘틱 필드로 그려드리는데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various가 다양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그래서 다양한인데 여기 multiple이 들어가. multiple. 자, multiple도 다양한이에요. 요즘 재작년부터 떴는데요. multiple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존재하는 다양한입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그래서 multiple symptoms 하면 감기가 걸렸는데 여러분이 재채기, 콧물, 두통이 한꺼번에 오면 multiple symptoms 이렇게 해서 복수랑 써요. various도 다양한인데 그래서 다양한 증상들을 이럴 때 쓸 수 있는데 동시에 발생하지 않은 거면 multiple을 못 써서 various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various seasons 이러면 다양한 계절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같이 가는 것 중에서 diverse가 있어요. diverse도 다채로운인데 그런데 diverse는 단수랑 쓸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단수랑 쓰고 드물게 복수랑 쓰는데 얘는 다양한데 다채로움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를 들면 various groups 이렇게 복수를 쓰면 이게 다양한 단체들이라는 뜻이고 a diverse group 이렇게 되면 단체는 하나인데 그 구성이 다채롭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런데 도시의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들 또는 어떤 놀이동산의 여러 가지 다채로운 기구들 이렇게 한 곳에 여러 가지를 말할 때는 diverse 다음에 복수를 쓰는 경우도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multiple, various 그 다음에 numerous는 원래 뜻 자체가 복수를 쓰는데 그리고 several 이런 것들은 복수 쓴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서 이런 단어들을 알아둬야지 이 다음번에 시험에서도
잘 단수 복수할 때 잘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lright. 자, 이번에 시험에서 이제 후반에 가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우리가 increase usage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energy usage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use도 돼요. 사용, 증가된 사용 이렇게. 근데 usage가 사용량 또는 용도 이런 뜻이에요. What's its usage 이렇게 되면 이 용도가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상한 도구를 갖고 왔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이 용도가 뭐냐? 그러면 변기 뚫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때 usage 이렇게 쓰는 거죠. usage가 사용량. 처음 나온 거니까 어려웠는데 그때 보기들은 나머지는 어떤 문법적인 형태였고 그때는 water usage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수강생분 중에서 LC가 잘 안 된다고 저한테 와셔서 좀 연세가 드신 아저씨인데 요즘 히어링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비인후과라고 잘못 실수로 말했어요. 이비인후과. 왜? 히어링은 청력이거든. 아이즈면서. 그래서 히어링 테스트는 청력 검사고 리스닝 테스트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거죠. 내용을 듣는 거. 히어링이 청력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청해도 돼요. 근데 히어링 에이드가 이제 귀에다 꽂아서 듣게 해주는 거 있죠. 제가 한국말 잘 못해요. 히어링 에이드. 이게 이런 것들을 히어링 에이드라고 그러는데 에이드가 보조도구 이렇게 말을 해요. 히어링이 안전면서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hearing device 하면 이제 귀를 보청기, 그치? 생각나요. 보청기 이런 거 되는 거죠. 디바이스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토요일날 특강을 우리 YBM E4 종로 어학원에서 했는데 그때 하루 종일 하면서 디바이스가 장치다 되게 중요하다. 가산면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옷 또는 기어 장비 이런 것들도 금요일날 강의에서 제가 요번에 시험에 조심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옛날에 나오면 프로텍티브가 답이에요. 보호용 장비. 다행히도 요번에 프로텍티브가 없었어요, 보기에. 그러니까 있었으면 그거 쓰려고 그랬죠. 근데 프로텍티브가 없었고요. 있어도 어차피 안 됐어요. 프로텍티브는 왜 안 될까? 얘는 삼형식이잖아. 삼형식은 원래 앞에서 꾸밀 때는 과거분사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브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테스가 이제 요런 문제를 안 내고 이제 다른 걸 내려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렇게 가버린 거죠. 복합명사로 청력을 보호해주는 장비를 복합명사로 Hearing Protection Device에서 이 배합 자체가 새로워요. 그래서 시험이 새로운 어휘보다는 그 어휘가 변할 수 있는 다른 거 이거를 보는 거죠. 굉장히 이제 준비하기 까다로워졌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형태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걸 봐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는 시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를 그다음 답이 나왔던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올해 초에 석 달 전에 퍼센티지를 제가 적중한 적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처음 나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강의 말고도 거의 매달 작년부터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이번에 포션이 출제가 됩니다. 이제 거의 뭐 계속해서 똑같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죠. 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강의를 해드렸는데 레이트는 세멘틱 필드 이렇게 그려볼게요. 레이트. 레이트가 무슨 뜻이니? 그러면 비율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레이트는 속도 또는 요금, 가격 이런 말이에요. 가격. 얼마냐 할 때 레이트. 속도일 때는 성장률 할 때 율이라는 뜻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growth rate가 성장하는 속도죠. 성장률 또는 속도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고 레이트는 가격, affordable rate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나라 말 비율은 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 비율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ratio 이렇게 ratio가 얘가 비율이죠. 4대 1 이렇게. 그래서 식초하고 물을 4대 1로 섞어라 할 때 ratio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어떤 비중, 비율일 때 percentage 또는 proportion 이걸 쓰는 거예요. 비중, 상당 비중, portion도 부분, section도 부분, segment도 동영상의 어떤 부분 같은 거 쪼갠 부분들을 segment라고 그러죠. 그 외에 신문 같은 거나 웹사이트는 어떤 부분을 feature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기계나 어떤 건물은 어떤 부분들을 component라고도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비슷한 말들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 똑같을 수도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돌려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portion, 부분이라는 단어가 답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는 거를 하나를 전국에 있는 토익과 여러분께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단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하는데 이 스테이지가 있죠. 스테이지가 무대예요. 스테이지, 무대. 스테이지, 무대. 자, 안 보니까 이렇게 해드릴게요. 스테이지. 자, 스테이지가 원래는 무대라는 뜻인데 근데 first stage of development, 개발의 첫 단계라는 뜻으로 phase란 말을 하고 쓸 수가 있어요. phase가
단계. 그래서 페이즈가 시험에 출제가 요즘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할 때 페이즈. 똑같은 말로. 자, 그리고 단계라는 말에는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스텝. 자, 스텝은 원래 걸음, 계단 이런 말이지만 얘는 조치란 뜻이 있어요. 조치. 어떤 조치를 밟다. Take the next step. 이럴 때 measure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measure. Take next measure.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단계에는 난이도 수준, 경영진 단계까지 올라갈다. 이럴 때는 레벨이란 말 쓸 수 있죠. 레벨은 원래 해수면 높이 같은 걸 C 레벨에서 높이도 되는데 단계도 되죠.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 테스트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시험에서 요 부분을 계속해서 이번 달에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가장 어려웠던 거 뒤에 가서 variety. 자, variety는 원래 종류란 뜻도 되고 다양성이란 뜻도 돼요. 종류일 때 가산명사야. 그래서 we sell only one variety of rice. 우리는 한 종류의 쌀밖에 안 팝니다. 이렇게 고시가리밖에 안 팝니다. 아끼바리밖에 안 팝니다. 뭐 그런 명칭이 있죠. 그래서 one variety가 한 종류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달 시험에 두세 달 전에 여기서 add more variety to the menu에서 메뉴에 좀 더 다양성 불가산명사로 이렇게 넣는 거 나왔어요. 그때 콜렉션도 나오고 variety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a variety of 복수 이렇게 되면 또 다양한이란 말로 아주 옛날부터 출제가 됐죠.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앞으로 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서 variety와 혼돈될 수 있는 다른 말인데 그것이 바로 variation이라는 말입니다. 자, variation이 우리가 새로운 맛의 스테이크 소스를 개발했는데 기존의 스테이크 소스에 추가되는 맛있는 하나의 변화, 변형, 이거를 delicious variation 이렇게 쓰는데 얘가 on이랑 쓸 수 있는 게 얘예요. 그래서 답이 variation, variability 이런 것도 있으면 오답이고 variation 답이죠. 우리 조교분이 이번에 900을 넘은 조교분이죠. 5월 9일 날 이 친구 이제 시험장에서 만났는데 내 고사실로 왔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그래서 와서 이거 썼대, 맞았대. 정말 잘했어요. 이거 왜 그랬냐? 근데 위아래 C가 없어서 그냥 이거 썼대.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라도 맞춰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variation.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수이지만 실수하게 만드는 분도 어려워서 실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다음 6월 시험 때문에 이 부분을 찍어서 강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파트 6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A의 collaboration 나온 적 있어요. 협력 관계. collaborations 이렇게. 너무 좋았죠. 그거 쓸 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협상을 하고 있어서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negotiation을 썼어야 돼. 문맥상. 그래서 얘가 답이죠. collaborate는 labor, 노동하는데 같이 노동하다 협력하던데 negotiation 협상하는데 협상을 해야지 합병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negotiation 답인 그런 문맥상 어휘 문제가 있었고 자, 문맥상 파트 7에서 어휘 문제를 볼 때 as가 비슷한 말 골라라. 그럼 because. 이거 너무 쉬웠어요. 그쵸?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이거 나왔었고, 자, 제가 학원 전단지하고 그런 데도 있고, 우리 YBM 클래스 가시면 제 강의 홍보 부분에서 perform에 대한 시멘트 피드가 샘플로 나옵니다. 얘가 실행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자, perform은 원래 공연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삼형식으로도 공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을 실행하다는 뜻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실행하다, 성형수술을 실행하다 이렇게 실행하다, 실험을 실행하다. 근데 얘가 carry out을 수행하다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좀 쉬웠고 가장 속상한 게 associate이라는 단어예요. 어제 내가 수업 시간에 말했거든. 근데 얘가 그때 join이었어요. 같이 associate 하는 게 같이 합류하다라는 말로 join이었는데 그거를 틀린 분도 있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어휘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는데 어떤 것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익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아직 몇 개월밖에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을 토대로 다음을 준비할 때 이번에 약한 거를 다음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토익은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약했던 것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왜 자신이 약한 걸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그러나 3, 4개월이나 5, 6개월 전에 나왔던 어려운 부분들이 이번에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14년 전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것의 다양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반드시 거의 매달 반드시 나오고 올해 제일 많이 나오고요. 1월 달에 3번 나왔고 그 다음부터 두세 번씩 계속 나오는데 이번 달에도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죠. since가 이래로라는 뜻도 있고 추후에 이런 말의 부사 역할도 하는데 접수전자 이래로 1999년 이래로 그러나
때문에 as하고 겹치면서 때문에가 돼요. because, since, as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출제가 또 된 거죠. 때문에라는 문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as는 좀 복잡해요. 면서, 추천된 바와 같이, 무엇과 똑같은 것 또는 로서, as vice presiden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원형 비호급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as도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제 강의 YBM 클래스 스피드 토익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since하고 as가 때문에가 될 수 있다는 거 7에서 똑같은 말 고른 걸로 나왔고요. 그건 좀 쉬웠고 매달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퍼포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거 잘 안 보이시면 우리 카페 오시면 이게 쫙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는데 이게 perform이라는 단어의 semantic field예요. 그래서 절차가 있는 것을 실행할 때 실험, 설문조사, 면접 이런 걸 실행할 때 perform을 써도 되고 conduct를 써도 돼요. conduct가 진행시키다, 이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자, 만약에 아이디어나 방침 같은 걸 실행할 때는 implement, 아이디어 같은 걸 implement the idea 또는 execute the strategy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실행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과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어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undertake가 어떤 일을 수행하다, 태스크를, 그리고 carry out, 어떤 일을 carry out하다, 수행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또 넓은 게 또 있죠. take on, 어떤 일을 맡다. 아주 중요하고요. take on. 그리고 이거보다 더 넓은 게 있죠. 어떤 일을 맡을 때 assume이 될 수 있죠. 자, 얘도 6번째나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시험에서 앞으로 준비하려면 assume이 가져가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take가 시도란 명사도 되고요. 그것까지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은 우리 카페 dhba.com 오시면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비주얼 컬럼이나 세메틱 필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ssociate with가 원래 associate는 일형사 하면서 다 되는데 제가 어저께 학원에서 이랬습니다.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할 때 do not associate with them 그들과 상관하지 마 이렇게 써서 socialize가 시험에서 되게 좋아한다 그랬어요. 원래 토익은 요즘 친환경 오케이? 친환경, 그 다음에 역사 복원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preservation, restoration, renovation 이번에도 계속 나왔죠?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거 그리고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주목해서 transaction, transition 이런 것들 알고 개념을 잡아가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는데 socialize하고 interact with가 서로 소통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거든. 세븐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원래 이 뜻인데 원래 이렇게 문맥상 비슷한 단어 고를 때는 똑같은 게 오답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때는 여기서 associate가 얘랑 똑같지만 join 같이 합류하다 해서 join이 답이었어요. 이 join이라는 것이 원래 사명식으로 쓰이는데 그때는 사명식 자리가 아니었죠. 그래도 그때는 join을 썼을 때 어울리는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나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싶어서 잘하고 싶으면 제가 우리 카페에 들어오셔서 자료들도 보시고 여러 가지 글들 읽으시고 대책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험이었죠. 5월 31일 이 시험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게 정말 잘 공부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짜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했는데 자꾸만 틀리는 분들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어의 정확한 지식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들을 갈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경제도 어렵고 취업난도 심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분위기가 좀 어둡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의 분위기는 원래 역사적으로 2000년, 3000년 계속 어둡습니다. 여러분이 밝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화이팅이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험 후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바이!